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평론가 중 하나이자 CNN 간판 아나운서인 앤서니 보데인. 2016년 베트남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함께 하노이의 한 식당에서 7,000원짜리 쌀국수를 함께 먹은 사람이죠. 레스토랑 셰프로 경력을 시작한 그는 요리계의 록스타라고 불렸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제이미 올리버나 고든 램지 다음으로 많은 300만 팔로워 수를 가졌는데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입김이 센 인물이죠. 그는 미국 텔레비전 과학기술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텔레비전 관련 방송상인 에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을 뿐더러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CNN의 음식 여행 프로그램 파츠 언노운을 진행하며 푸드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요. 살아생전 세계 각국을 여행 다니며 온갖 진귀한 음식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섭렵한 보데인이 비밀리에 열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비밀스러운 취향은 사실 파츠 언노운 시즌 2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LA편에서 코리아타운을 다루며 LA 폭동 당시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한인들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당시 LA 경찰이 코리아타운을 거의 버리다시피 한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인 예비역들을 주축으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한국인들의 근성을 보여주며 시작한 이 에피소드는 다양한 코리아타운의 명물을 소개하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앤서니 보데인이 한국에 매료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의 모델이기도 한 로이 최의 푸드트럭 코기를 소개하고 한국인 그래피티 예술가 데이비드를 만나 그의 가족을 만나기도 하죠. 이때 2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보데인과 맺은 인연은 놀라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보데인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대신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 데이비드는 페이스북 상장 후 2천억 대의 자산을 지닌 거부가 되었고 로이 최는 푸드트럭계의 신화가 됐죠. 지금은 거대 레스토랑 체인을 가진 한국인 요리사 데이비드 첸과도 무척 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보데인은 미국에 자리 잡은 한국인 청년들과 각별한 교류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CNN의 대표 아나운서이자 미국인 모두가 아는 최상류층인 보데인이 얼핏 보면 비주류 동양인의 가난한 예술가, 별 볼 일 없는 푸드트럭 주인과 깊은 우정을 나눈 걸까요? 부유한 집안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고 자란 그는 사실 미국 상류층의 가식과 보수적인 문화, 보이지 않는 차별에 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데인이 미국 사회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도 이런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보데인이 1999년 뉴요커에 처음으로 쓴 칼럼 외식하러 가시기 전에 이 글은 꼭 읽고 가세요는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위생은 물론이고 이름난 셰프들이 얼마나 많이 마약에 취해 있는지, 고고한 레스토랑 홀 너머의 주방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문제투성이인 미슐랭 레스토랑의 현실을 폭로했거든요. 이 칼럼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그는 이듬해 책 키친 컨피덴셜을 출간했는데요. 12개 언어로 번역된 이 책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이런 히스토리를 가진 보데인이 성공에 대한 열정과 능력은 물론 한국인 특유의 정을 갖고 있는 이민 세대들을 만나며 일종의 동질감과 위안을 얻은 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성공리의 파츠 언노운 시즌을 마무리한 보데인은 새로운 시즌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길거리 음식과 문화를 소개합니다. 태국, 미얀마 등 미국인들에게 낯선 나라들이었죠. 그리고 보데인이 손꼽아 고대하던 한국 방문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이라는 나라. 보데인은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첫 장면부터 쇼킹한 데다 너무나 한국적입니다. 보데인은 방송 촬영을 위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엄청나게 술을 마셨는데요. 그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부터 첫 장면이 시작되거든요. 소주를 원샷하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자막이 깔리는 부분이 웃음이 나오는데요. 연출 없이 100% 리얼로 촬영된 에피소드들은 너무나 한국적이어서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연히 합석한 한국 직장인들과 소주에 삼겹살을 곁들인 회식을 즐기고 폭탄주를 만드는 법도 배우죠. 2차로 노래방을 간 보데인은 오징어와 초콜릿을 안주로 소맥을 먹으며 이게 말이 되는 조합이냐고요? 물론입니다. 완전 잘 어울립니다. 라고 감탄하는데요. 노래방 회식이 끝나자 3차를 외치기도 했죠. 정말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방송에 등장한 회사원들은 방송을 위해 섭외한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서 만난 일반인이었다고 합니다. 설정이 아닌 찐 회식, 찐 한국 문화를 경험한 것이죠. 그는 이런 소탈한 한국 문화에 대해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의 모습이라고 말하며 엄지를 치켜듭니다. 보대인의 한국 체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PC방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먹방 BJ와 함께 매운탕을 먹으며 어부들의 스튜 같네요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매운탕으로는 부족했는지 먹방 BJ와 함께 부대찌개를 먹기도 하는데요. 한식이라면 삼겹살이나 비빔밥만 알고 있던 보대인에게 대박 요리 한 가지가 추가되는 순간이었죠. 오며 가며 만난 한국인들과 나누는 대화도 인상적입니다. 한국인만이 지닌 한과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한국인들과 교류가 많은 보대인이기에 서양에서는 찾기 힘든 이런 감정의 개념을 잘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체험도 넘치게 했으니까요. 화면에서 그의 호기심 넘치는 눈동자는 시종일관 반짝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보대인의 얼굴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에 쉽게 놀라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죠. 이 방송이 방영되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선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지의 나라로만 알려졌던 동양의 한 나라에서 와이셔츠를 입은 직장인들과 같이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가서 소맥을 마시는 보대인의 모습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대인을 새로운 것이라면 무조건 환영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는 미국의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 톱셰프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적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위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재 요리가 잘못돼 식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자 이를 인형머리를 씹는 맛이라고 표현하며 질타했습니다. 버럭 마왕 고든 램지 뺨치는 독설이었죠. 그 역시 고급 레스토랑의 키친에서 몇십 년간 일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었기에 상황에 따라 이토록 엄격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요리에 대한 엄청난 열정으로 매 순간을 불태운 그는 안타깝게도 6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츠 언노운 촬영을 위해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했던 보대인은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송활동 초기 1년에 200일이 넘는 해외 촬영을 했던 상황에서 20년간 유지했던 결혼 생활이 망가졌고 그 후 한 번 더 이혼하게 된 그는 긴 시간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를 떠돌며 이색적인 요리를 맛보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 용감한 그였지만 그 또한 내면에 깊은 어둠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남자. 그가 한국과 맺은 인연을 곱씹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